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횡보 속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고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완연하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절대로 지금의 눈에 보이는 가격 하락에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망한다는 사람들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중 길게도 아닙니다. 1년 뒤 과연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하락하게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인데요. 트럼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사기라 표현을 하며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트럼프는 틀렸다 말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데이 트레이더는 트럼프는 틀렸다, 비트코인 상용화되는 중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데이 트레이더 데이브 포트노이의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잘못됐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브의 경우는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처음 도입됐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사기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비트코인은 널리 상용화되며 유동성도 존재한다 이야기를 하며 최근 하락장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게임을 하듯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차트 분석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승장 당시에는 끝도 없이 오를 줄 알았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과 조정장에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비단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동일하죠.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투자의 본질,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열린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의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며 실질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남아공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단계적인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공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단계적 규제 도입 계획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 금융규제 당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핀테크 작업그룹의 경우는 정책 방침 설명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그 관련 활동에 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책 스탠스를 재검토하기 위한 25개의 제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주요한 규제 방침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규제 도입 방침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을 위한 틀, 두 번째로는 국제 송금 흐름을 감시하기 위한 틀, 이 세 번째로는 금융 부문의 법률 적용 등이 있는데요. 이 규제의 틀을 적용하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이 시대는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며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져 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미 연준을 시작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 시작하며 그 결과로 현재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인플레이션 속 정반대의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이 되며 기관 투자자들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다시금 각광을 받으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수단,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며 그 자리를 가파르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영향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는 BIS죠. 이 각 중앙은행들에게 CBDC의 개발을 이번 연도 최우선 순위로 잡으며 화폐 개혁을 강제했죠. 이러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상황 속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이죠. 이 흐름을 거부한다면 도태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조금씩 자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죠.
현재 부의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진짜 자본가들은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자료인데, 위의 그림은 보통 생각하는 존버의 길입니다. 평탄하게 흘러가며 시간만 지난다면 별다른 탈 없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존버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하락도 있죠. 숱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 또한 몰아치죠. 하지만 목표까지 존버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본가들은 우리의 자산이 증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투자 러쉬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지펀드의 억만장자로 잘 알려진 앨런 하워드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인물이 앨런 하워드입니다. 딱 봐도 영화 같은 곳에서 나오는 돈 많은 인물처럼 생겼죠. 뒤에 어깨형들이 이제 경호하고 있을 법한 비주얼입니다. 이 인물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 두 곳에 무려 5,400만 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의 억만장자 앨런 하워드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 두 곳에 5,400만 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매니저이자 억만장자인 앨런 하워드의 경우는 런던에 소재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 인프라 프로바이더인 쿠퍼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하워드로부터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쿠퍼의 경우는 이러한 자금 조달은 전통적인 금융 섹터로부터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흥미와 실질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쿠퍼 코퍼레이션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킥트레이드 또한 하워드로부터 1,200만 달러를 출자 받았다고 하네요. 앨런 하워드의 경우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꾸준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죠. 최근 전통자산 시장에 있던 유명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우며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우는 인물이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경우는 그간 비트코인을 포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뛰어넘어 비난적인 스탠스를 가졌지만, 최근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에 무려 5억 달러를 투자하여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결정한 사안으로 워렌 버핏의 기조 역시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헤지펀드의 매니저이자 투자자인 빌 밀러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2달 전쯤이죠. 비트코인의 랠리는 거품이 아닌 주류화의 시작이다. 비트코인은 꾸준히 주류로 진입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낙관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빌 밀러의 경우도 워렌 버핏과 같이 가치 투자자의 대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에게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완연한 기회의 장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플 XRP의 유틸리티 포크이죠. 스파크 토큰의 분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스파크 토큰이 무엇인지, 리플 XRP와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의 게르게 코인이죠. 리플 XR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플 XRP가 과연 무엇일까요? XRP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3대장 코인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시가총액 7위로 밀려난 상태이죠. 아쉬운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의 경우는 1000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채굴로는 얻을 수가 없죠. 현재 XRP의 경우는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최초 발행 목적은 글로벌 은행들의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기존의 은행 간 송금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 리플 XRP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제 결제 속도 또한 2초로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흔히들 브릿지 통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CBDC의 브릿지 통화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실질적인 주제인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리플 XRP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중앙은행에 의해 달러의 엄청난 발행이 되는 현 시대를 타파하기 위해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을 우리는 블록체인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1.0의 주된 키워드는 암호화폐, 외환 송금, 그리고 온라인 송금입니다. 블록체인 1.0의 경우는 암호화폐 대장은 비트코인이며 이제 외환 송금과 온라인 송금의 대표 주자는 단연코 리플 XRP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바로 블록체인 2.0입니다. 블록체인 2.0의 경우는 1.0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며 금융과 블록체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 결과 생태계가 기존과는 비교가 안되게 확장이 되며 부동산을 토큰으로, 주식을 토큰으로 만드는 자산의 토큰화, 즉 STO가 가능해지며 암호화폐 대출, 이자 농사로 대표되는 디파이 등 생태계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 생각이 나는 코인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대충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블록체인 2.0의 대표는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의 확장판이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희대의 천재이다 라는 칭송까지 받게 되었죠. 얼마 전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통해 1340억 원에 달하는 채권까지 발행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는 중개인과의 중간다리 없이 오직 시스템 체계 내에서 작동이 되는 메커니즘이죠. 그렇기에 탈중앙화가 가능한 것이죠. 이더리움이 지닌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발달을 초래하며 특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의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게 만든 코인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는 가스 비용이 있습니다. 이 가스라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이용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의 경우는 단순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비용이 아닌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이 많아지며 가스비의 상승과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발이 된 것이 바로 이더리움 2.0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 XRP의 경우는 블록체인 1.0을 대표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2.0과 1.0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유무인데요. 이 말인즉슨 리플 XRP에 이 기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스파크 토큰의 발행 주체인 플레어 네트워크의 경우는 이것을 드디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리플의 생태계 또한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송금용 브릿지 통화에서 하나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변화인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가능해지며 리플의 가장 큰 장점인 빠른 송금 속도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합이 암호화폐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탈중앙화 금융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한국 시간 기준 2020년 작년 12월 12일 오전 9시에 리플 보유자들의 스냅샷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냅샷이라는 것이 이제 리플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리플의 소유량을 이제 확인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스파크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리플 XRP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은 이번 달 6월 말 전후로 분배가 될 예정이라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에어드랍 방식의 경우는 1차 에어드랍 시 총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수량의 15%만 지급이 되며 나머지 85%의 수량은 최소 25개월에서 최대 34개월간 이제 매월 나눠서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XRP 홀더들의 경우는 스파크 토큰을 소위 말하는 상장 직후 급등하게 되면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스파크 토큰을 홀딩을 해야 되는지 판매해야 되는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스파크 토큰이 지급된 후 또 다른 토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파크 토큰이 지급이 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어 분배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 후에 홀딩을 하고 있다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사용될 토큰인 다오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환 비율은 1대 172로 172개의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1개의 다오 플레어, 디플레어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오 플레어, 디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한 Y 플레어라는 토큰을 1대1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고 홀딩하게 되면 다오 플레어를 받으며 다오 플레어를 가지고 홀딩할 경우 Y 플레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두 토큰 또한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진행하는 디파이 시스템에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XRP, 스파크 토큰, 다오 플레어, Y 플레어 토큰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XRP의 생태계가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얼마 전 플레어 네트워크의 경우는 113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온 만큼 앞으로 플레어 네트워크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0.07% 하락하며 3,92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1.73% 상승하며 260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16원대, 시가총액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4% 상승한 92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4%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내일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